반갑습니다. HR리스트 김P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2020년 HRD 전략 방향에 대해서 또는 HRD 단위 조직의 HRD 관점에서의 어떤 전략 과제, 그럼 한 해 동안에 지향해야 될 바 전략,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 합니다. 1년 단위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는 무의미하다. 일단 세울 수 없다. 하도 급변하니. 그런 논리라면은 경영 전략이 바뀌는데 HRD에 대한 전략 과제가 그럼 1년 내내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관점에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 싶은 게 HRD라는 펑션, 그러니까 회사 내 인사 조직 내에 HR 펑션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겸업무로 하든 또는 단독으로 하든 여러 명이 하든 또는 부서 단위로 하든 간에 그것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년 해야 될 전략 과제라는 것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사 차원에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좀 흘러내려서요. 매년 인사에 주어진 전사 전략 목표 중에 인사에 할당된 전략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 목표 중에 인사에서 다뤄야 될 것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부분이 요즘은 HRD 펑션에서 수행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은 보통 중장기 경영 전략과 연동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CEO가 취임을 해서 자기 임기 동안 대략 이제 3년이겠죠. 3년 동안 3년 뒤에 전략 목표를 수립을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조직에서 모든 펑션에서 달성해야 되는 그 전사 목표를 할당을 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미 인사 조직엔 인사 부서엔 3년간의 전사 경영 전략, 중장기 경영 전략을 달성에 필요한 그 목표, 그 중에 인사 펑션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급격한 변동이 없다면 꼭 들어가는 것이 전사의 조직 문화의 정립 전파 실천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리더의 역량, 세 번째는 구성원의 역량 개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영 이슈 중에 교육적 활동으로 해결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큰 문화적인 관점에서 갈등이 발생되거나, 예를 들면 뭡니까 갑질 문화. 또 하나 부분은 급격히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고 고객들이 이탈하고 매출이 급격히 하향이 됐을 때, 그러면 인사 관점에서 교육적 관점에서 개입할 것이 하나도 없냐 이거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경영 이슈 중에 교육적 활동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이 생깁니다. 인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걸 통해서 어떤 리절트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사 조직에서 꼭 해야 될 거는 많은 조직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요. 성과 관리 그러면은 이거는 전략 부서의 목이다. 또는 사장님이 어떤 전략을 서포트 해주는 부서의 목이라 그러는데, 성과 관리, 퍼포먼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사실 부분, 무엇을 중장 경영 전략으로 세워야 되느냐, 그에 따라 올해는 어떤 수치의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전략 부서의 목이긴 하지만 그 같은 전사의 목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인에게까지 또는 단위 조직까지 내려가는지에 대한 방침을 세운다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인사의 목도 크게 개입이 됩니다. 이제 성과관리 그러면 목표 설정은 전략부서의 목, 그 과정에 있어서 연말에 이루어지는 평가, 인사평가는 인사의 목, 이렇게 양분되어 이분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요. 누군가는 전사의 경영 전략이 어떤 의미고 어떻게 세워졌고 그것이 어떻게 단위 조직으로 연계가 되고 할당이 되고, 그리고 그 같은 것이 달성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개인에게까지 어떻게 전달이 되어지고 개인 입장에서 전사 목표에 관련되는 자신의 개인으로 치면 이제 과업이 되겠죠. 과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의 큰 절차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세워진 목표에 대해서 회사에서 정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인사평가는 결국 연초 또는 전년도 연말에 개인에게 또는 전사나 단위 조직 또는 개인에게 주어진 목표가 얼마큼 페어, 공정하게, 그래 정의롭게 목표가 할당되어지고 목표치가 정해지고 평가 척도가 정해지고 측정 방법이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당해년도 연말에 이루어지는 인사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인사평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인사평가에 불만이 있다. 나 부당한 목표 받았어요. 너무 어려운 거 받았어요. 따라서 이 평가의 결과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이런 반발에 대해서 그 리더 입장에서는 반박하기 좀 어렵죠. 변명하기가.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전년도 연말 또는 연초에 개인에게 업무 목표가 배정이 되고 목표치가 정해지고 평가 척도가 정해지고 측정 방법이 정해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확정 짓는 과정에 과연 구성원과 리더 간에 얼마큼 공정하고 그리고 정의롭던 얘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난 도와주세요.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안 도와줘도 되지만 저는 능력이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측면에서 그 정의로운 부분이 얼마큼 반영됐느냐가 결국 인사평가 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은 회사가 존재하는 한 꾸준하게 갖고 가야 될 인사 조직에 할당된 전사 경영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그 전사 목표급이고요. 그럼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수행하느냐? 인사 내부에 보세요. 채용 담당자 하겠습니까? 아니, 복리생 담당자 하겠습니까? 노사 담당자 하겠습니까? 결국 HRD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HRD 담당자라면 지금 말씀드린 전사 목표에 HR 펑션, 인사 조직에 할당된 전사급 목표 한 5가지 정도는 항상 자신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그 매년 주어진 전략과제 또는 뭐 전사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2020년에 HRD 전략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 이런 관점에서 내년도에 2020년에 우리 회사에서 해야 될 건 뭐냐? 과거 수준은 뭐고 목표치는 얼마가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그것이 2020년에 HRD 전략과제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까지 특히 그 2019년에 발생했던 모든 경영 활동의 결과를 보니 내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있어요. 또는 내년도에 꼭 반영해야 될 뭔가 이슈가 생겼어요. 즉 발생했던 이슈에 관련되는 예상되는 어떤 그 경영 환경 또는 뭐 경영 환경의 내부 외부 환경의 변화 부분을 내년도에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추가되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2020년에 HRD 전략 목표 또는 뭐 전략 과제는 지금 말씀드린 그 상시 갖고 와야 되는 전략 목표 또는 전략 과제에 덧붙여서 추가될 부분이 됩니다. 그 추가되는 부분이 무엇이 되느냐 부분이 이제 고민인 건데요. 사실 그 부분은 회사에 처한 경영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까지 제가 그 언론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좀 화이트보드를 보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보니까요. 그 지난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언론에 나온 게 삼성전자가 창립 50주년입니다. 그룹과 상관없이 일단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설립 50주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에는 비욘드 50년이 되겠죠. 50년 이후를.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회사의 오너든 또는 최고 경영자라면 당연히 창립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비욘드 그 이후 대략 뭐 60주년을 뭐 염두에 둬서 또는 더 멀게 보면 100주년을 목표로 삼아서 중장기 경영 전략을 반드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을 할 때 연도별로 치면은 CEO의 임기가 보통 그 3년이니까요. 연임하면은 6년. 뭐 더 이상 실직 나오면은 최고 9년까지는 그 CEO로서 활동할 수 있겠죠. 그것도 이제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쨌거나 삼성전자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분명히 대략 10년 뒤급의 2030년쯤을 염두에 두는 중장기 경영 전략 또는 비전 이와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베이스를 둔 것이 아니라 창립 60주년을 베이스로 둔 2030년을 염두에 두는 경영 전략이 나올 거고 그것이 나오면 그것에 따르는 각 펑션의 인사든 경영 전략이든 뭐 사업 단위든 길게는 9년짜리, 10년짜리, 뭐 짧게는 3년짜리의 경영 전략이 나오겠지요. 그 속에 HR 부서에서, HR 조직에서 할 게 생길 거고요.
그 중에 또 일부분은 HLD가 담당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내년도 2020년도에 삼성전자의 HLD 전략과제는 5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최고 경영자가 발표한 어떤 회사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전략 목표를 가겠다. 그 속에 임직원들에 관련되는 인사 관점에서 도움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당신의 경영 방침, 철학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조직 문화의 근간이 될 거고요. 조직 문화의 정립전파 실천은 곧 HR 펑션에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리고 조직 문화 속에 있는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리더에게 강조되어지는 것, 이것들은 곧 회사의 교육의 컨텐츠가 되는, 교육 내용의 원천이 되는 영향에 미칩니다. 예컨대 핵심 가치 또는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이와 같은 부분이 변화가 생길 부분이 추론되고요. 그러면 교육 내용이 바뀌는 거고요. 그 바뀐 내용은, 교육 내용이 바뀌면 어디 영향 주겠습니까? 신입사원 교육, 승진자 교육 또는 현재 직책자들, 팀장급과 사업부장급을 대상으로 하는 직책자들 교육에 영향을 미치겠죠. 언제겠습니까? 올해 하반기 채용했으면 내년도 1월달에 이후에 있을 신입사원 교육부터 적용이 되겠지요. 내년도 새로운 직책자 또는 임원 승진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들어가겠지요. 따라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2020년의 HRD 목표는 다름이 아닙니다. 창립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선포했던,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했다면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무엇이 나올 거고, 급한 거는, 추론한 거는 분명히 새로운 경영 철학에 대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했다고 하니 그 부분이 조직 문화의 컨텐츠 내용으로 들어갈 거고, 조직 문화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교육 내용이 바뀔 거고요. 그러니까 영향이 미친다는 얘기죠. 핵심 가치 이퀄로 공통 역량이고, 리더에게 강조하는 건 리더십 역량이니 분명히 교육 내용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신입사원 교육, 승진자 교육, 직책자 대상 교육에 영향을 주겠죠. 물론 그 광의를 보면은 2020년 그 HRD 경영 전략 또는 전략과제에 꼭 들어가는 거는 환경 변화에 대응도 해야 되죠.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전직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미투 운동도 있었습니다만은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근데 지금은 이제 강조될 게 앞으로는 전직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이 강조될 환경이 있고요. 그럼 그 부분을 제일 잘하는 부서 또는 실무자가 그 관련된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2020년에 해야 될 HRD 담당자 부서 입장에서 해야 될 주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여기로 들어와세요. 그럼 비단 삼성전자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벌써 진행이 됐죠. LG그룹이 있습니다. LG그룹은 총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룹의 총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총수의 조직, 기업, 경영 철학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이제 구체화됐을 거고요. 그것에 따르는 사업 전략이 나왔을 거고. 따라서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나온 것만 보면은 신상 필버, 그 다음에 그 성과,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11월에 이제 대기업들 그룹 단위의 그 CEO급 임원 인사는 11월 초에 보통 이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제 그 시즌입니다. 분명히 사업 그 그룹이 지향하는 큰 뭐 10년짜리든 또는 3년짜리든 목표가 나올 거고, 그것에 따르는 경영 전략이 나올 거고, 사업 전략이 나올 거고, 따라서 이제 그 경영진의 변동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올해야 그냥 왔다고 치지만은 LG 그룹 총수에 바뀐 것은 결국 그룹의 경영 철학, 더 작게 보면은 각 계열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최고 경영자, 그룹 총수의 경영 철학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직 문화로 들어갈 거고, 조직 문화의 내용이 변동이 된다면 기업 문화에 영향을 교육 내용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 부분들이 시급히 벌어질 겁니다.
여기 또 있죠? 현대차. 지금 조직 문화 부분에 큰 변화가 나오는 것이 그 현대차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신문 보니까 요즘은 그 캐주얼 복장을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현대차 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상상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조직 문화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제 어필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정의선 맞죠? 정의선 그 부회장이 이제 그 그룹 총수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대차 그룹은 조직 문화상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변화는 결국은 그룹 총수의 그룹 최고 경영자의 그 강조하는 경영 철학이 반영되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이 결국은 변화를 하자고 했으니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관된 부서, 뭐 전략부서든 인사부서든 중요한 건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결국은 HR 담당자가 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조직문화 전담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가 할 거고요. 근데 조직문화에 전담 부서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략 조직문화에 대한 지향점, 실천 과제는 그들이 수립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일상에 녹아드는 부분은 결국은 HRD, 인사 조직 내 교육적 활동을 통해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그룹 차원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100% 2020년에 HRD에 주어질 목표가 전사적 목표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 관점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신다면 최근에 이제 그 구체적인 그 트렌드, 저는 트렌드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요. 트렌드가 HR에 관련되는 트렌드가 있다고 해서 이 트렌드는 우리 회사는 몰라. 도입을 안 했어. 그럼 우리 회사는 뒤처지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후진 거야? 아닙니다. HR에 관련된 트렌드가 있지만 이 트렌드가 우리 회사에 그대로 도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이 덜하다고 해서 우리 회사 잘못된 건 아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회사는 지금 IMF급인데 그럼 지금의 트렌드가 맞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회사는 너무 화량이야. 지금 뭔가 변화 포인트, 그 모멘텀을 찾았어. 그럼 최신, 지금이 아닌 미래의 포인트를 둔 HR의 트렌드는 뭐지? 이거를 대비하는 게 타당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섞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자일. 그 다음에 뭐 디자인, 싱킹. 이 두 가지가 HR 분야에서 핫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퍼실리테이션 부분은 이미 뭐 정착이 된 것 같고요. 뭐 새로운 트렌드라기보다는 에자일이나 디자인 싱킹 부분은 특히 요 에자일이라는 부분은 조직의 혁신, 조직 문화 혁신할 때 신속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어떤 부서 간의 벽이 없애고 신속하고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 운영 방식이 뭘까? 라는 관점에서 큰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은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다. 근데 이 디자인 싱킹은 디자인 조직에서 문제 해결을 해가는 과정에 어떤 특화된 메커니즘, 프로세스, 프로시저, 툴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부분의 영역에도 써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뭐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이 혁신을 얘기하면서 사회적 기업이나 큰 메가 트렌드 이걸 주장을 하시면서 일하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디자인 경영, 디자인 싱킹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일 부서적인 관점, 어떤 독단적인 판단 그거보다는 이해관계자들,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관점까지도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자. 그러니까 다양성, 그 다음에 신속함 이런 관점에서 많은 이해관계들의 의견을 반영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관점에서 보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에자일이나 디자인 싱킹 부분은 결국 이제 실천 과정에 있어서의 방법론적인 유틸리티 이런 관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더 큰 거는 2020년도 HLE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할 거는 우리가 속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 또는 오너 입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그리고 본질적으로 중장기 경영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HR 부서에서 갖고 갈 게 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고 그것이 내년에는 꼭 들어가야 된다. 플러스 알파가 이제 이슈, 올해 발생했던 이슈, 다가오는 어떤 그 메가 트렌드들 입장에서 내년에 반영해야 될 게 무엇인지 추가되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데 경영 환경이 급변을 해서 내년 1년 단위 예측도 어려운 판에 하물며 HRD라고 예측하기 쉽냐 이거죠. 그것도 어려울 거다.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HRD 전략 과제를 찾는다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강조하는 바가 뭐냐,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느냐, 총수의 변화, 최고 경제의 변화, 그 다음에 중장기 경영 전략의 변화, 비전의 변화는 곧 HR 입장에 보면은 HRD가 지향해야 되는 전력과제 못지않게 교육 내용 컨텐츠의 변화가 생긴다. 이것도 대응을 해야 된다. 아무리 이슈 따라가면 뭐합니까? 조직 문화 바뀐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 내용화 시키지 못했어. 제대로 전파 못해서 이해 실전 수준이 낮았어. 100% 깨지는 거죠. AJ를 잘하면 뭐합니까? 조직 문화 바뀐 거 모르는데. 이게 기본이고요. 이 트렌드. 그래서 이 트렌드 부분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를 거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내년도 사업계획 HRD 실무자 입장에서 내년도 이제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짤 때 도움될 만한 그 내용 부분을 지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도움됐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비단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 22년 등등등 매년 HRD 전략과를 짤 때 도움될 만한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요 관련해서 또 페이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요. 페이퍼가 정리되면 또 페이퍼 중심으로 해서 뭐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과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0년도 HRD 전략 수립에 관련되는 HRD 담당자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